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제가 좀 바빴습니다. 이 쓰러져도 카메라 앞에 쓰러져야 되는데 아픈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집안일 하느라고 제가 워낙 가정적인 남편이라. 자, 어쨌든 요즘 코인 시장을 보면 참 불안불안하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흉흉하죠. 무슨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러시아가 핵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시장에 지금 공포가 가득한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면 노드 스트림 파이프라인 얘기가 또 오늘 나왔었죠. 잠재적인 방해 행위로 의심스러운 누출이 발생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지금 분위기가 아주 지금 불안불안하죠. 스웨덴에서는 노드스트림 누출 근처에서 2건의 수중 폭발이 감지가 됐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고라기보다 의도적인 그런 폭발 이런 걸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뉴스로 계속 확인하시고 상황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너무 깊이 들어갈 수는 없고 이게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에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죠. 만약에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누클리어 핵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시장이 패닉에 빠질 테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이번 겨울 유럽은 춥게 보내야 되고 인플레이션은 또 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유럽. 정말 파리 목숨인데 영국은 지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고 파운드가 완전히 지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전쟁이 갑자기 종료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죠. 어찌어찌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또 갑자기 이게 상황이 급반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기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는 거에 맞춰서 대응하면서 잘 되기를 또 바라야죠. 우리의 수익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평화롭게 잘 정리가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암담한 뉴스가 널려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긍정적인 뉴스가 있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 FTX 보이저 디지털 자산 경매에서 낙찰. 보이저 디지털의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보이저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죠.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처분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FTX 그걸 그냥 뭐 거저 먹으려고 하니까 안 돼 하면서 이걸 경매에 붙였는데 여러 친구들이 붙어서 서로 사겠다고 하니까 조금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경매에서 FTX가 어느 정도 좀 좋은 가격에 이걸 사기로 했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보이저의 자산이 13억 1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암호화폐로. 그런데 FTX가 시장 가치의 8%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14억 2천만 달러를 보이저에 지불한 다음 FTX의 새 계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양도해서 잔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라고 대변인은 포브스에 말했습니다. 돈은 회사 경영진이 아닌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FTX가 이 암호화폐, 보이저의 암호화폐를 산 다음 이 돈이 보이저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걸 피해자들에게 바로 갈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액을 다 돌려받는 건 아닐 것 같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받게 됐으니까. 보이저의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피해 보상을 받게 될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셀시우스도 피해가 굉장히 큰데 셀시우스도 나름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이거 크립토뱅크 셀시우스 대표 사임 이 알렉스 메신스키죠. 알렉스 메신스키가
미안하다. 내가 물러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어떤 그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FTX도 좀 눈독을 들이고 야 있는 거 그 좀 처분해 우리가 살게 했는데 이 사람이 막 회사 먼저 살리겠다. 이 사람의 초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있는 자금을 가지고 회사를 살린 다음에 그 돈으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셀시우스가 살아나는 거 이런 거는 뭐 아무 쓸데 없습니다. 일단 피해 보상을 먼저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양보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물러서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는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시우스 피해자분들도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FTX의 CEO가 FTX CEO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FTX가 전반적인 여러 거래소들과 조율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이 피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해결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기관들은 어떻게 요즘 대응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중립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주가 맨 마지막 막대기고요. 그 전주도 뭐 별로 움직임이 없고 그 전주는 매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립적이다. 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을 2.6 밀리언 달러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플러스입니다. 이더리움은 6.9 조금 낮았죠. 멀티에셋 1.8 쇼트 비트코인 이건 이번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5.1이니까 쇼트가 줄었으니까 이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XRP를 0.5를 매수했고요. 칼다노 0.1 그리고 다른 코인들을 1.4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는 8.3이지만 쇼트가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이다 이것보다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9월 전체를 보면 여기 9월 전체인데요. 마이너스 52.9 그러니까 9월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도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더리움 70.7 마이너스 70인데요. 굉장히 이더리움의 매도가 컸다. 머지에 들어서면서 미리 좀 빠져나온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쇼트 비트코인이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마이너스가 높다. 그리고 2022년 전체를 보면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366. 와, 이더리움이 순환의 한 해죠. 그만큼 또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뭐 팔 만큼 팔았는지 지난주에는 조금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기관들은 좀 중립적, 좀 부정적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관들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어떻게 은행들이 디지털 에셋을 코인들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그냥 자물통으로 걸어 잠그고 보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은행들의 살 길은 바로 이런 수탁 서비스가 아닐까? 코인 수탁 서비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 여기 일부 기관, 특히 인류은행 및 핀테크 회사는 고객에게 디지털 자산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역량이란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인류 은행들, 대형 은행들, 우리가 아는 뭐 JP모겐, 체이스뱅크, JP모겐이 체이스뱅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막 대형 은행들, 이런 은행들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작년에 인프라법 때 정치인들이 나와서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어마어마한 돈이 여기 걸려 있는데 이거 중국한테 뺏기면 안 되고 또 다른 나라들이 이거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명확하게 이 규제 법안 이런 거 만들어서 좀 제대로 하자. 우리가 다 먹자. 그래서 지금 루미스 의원이 만들어낸 그 암호화폐 법안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래서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걸려 있다는데 대형 은행이 여기 빠지면 안 되죠.
제일 먼저 재미 봐야 하는 게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은행이 서비스하는 고객들을 보자면 헤지펀드, 자산관리자, 가족사무실은 갑부들을 돈 관리해주는 그런 사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 중소기업, 소매 고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기관 고객에게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벌써 다 인증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냥 스위치만 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받고 서비스 시작하면 따로 검사하고 뭐 신용 체크하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소매 고객들은 신용 불량자들도 있고 뭐 돈 들고 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절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놔야지 수탁 서비스라든지 이런 대형 기관들, 헤지펀드, 자산관리자 이런 사람들을 다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야지 뭔가 무게 있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ETF도 안타깝지만 이런 은행들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어야지 수익 모델을 갖춰야지 그때 승인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게리 갠슬러의 친구가 먼저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게리 갠슬러의 친구들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그때서야 승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페이먼트 컴퍼니 스트라이크 예전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소개한 적이 있죠. 그 스트라이크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주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여기서 8천만 달러를 모금을 합니다. 시리즈 B 펀딩인데요. 시리즈 B가 뭐냐? 초기 투자 모금을 시리즈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B는 추가 개발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게 시리즈 B. 시리즈 C는 뭘까요? 시리즈 C는 벌써 이제 개발 다 맞춰놓고 이제는 확장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적인 또 어떤 협업,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확장하는 단계를 위해서 모금을 하는 걸 시리즈 C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단계 확장을 시리즈 D 모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리즈 B 펀딩을 통해서 8천만 달러를 모금을 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이 스트라이크가 지금의 솔루션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 조금 더 개발을 해서 더 경쟁력을 키우겠다. 다른 솔루션이 너무나 많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만 해도 이 스트라이크 말고 다른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그래서 좀 완성도를 올리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비트코인 컨퍼런스 때 스트라이크에서 굉장히 좀 파트너십 발표도 하고 뭔가 할 것처럼 뭔가 막 그냥 금방 뭔가 일어날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무 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좀 살짝 그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스트라이크를 쓰고 있어요. 스트라이크로 햄버거를 사 먹었잖아요, 제가.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제가 좀 주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제 고객 중에서 웹사이트로 뭘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피파이를 통해서 스트라이크가 쇼피파이랑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게 굉장히 빠르게 저렴한 수수료를 통해서 그걸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신청을 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서비스를 신청을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래서 이 친구들 이거 뭐 하는 건가? 말로만 뭐 그냥 거창하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쇼피파이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는데 한 2달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준비됐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 작성해서 보내라. 그러면 스트라이크랑 연결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1% 수수료를 받겠다.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공짜인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뭔가
이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되니까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함으로써 1%를 받겠다. 아이씨 1%? 그래서 뭐 좀 비싼 감이 있지만 그래도 카드로 받으면 3%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스트라이크를 쓰면 2% 아니 1%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제가 딱 그걸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스트라이크한테. 그런데 답이 왔는데 추가 서류를 보내라고. 이거 보내고 저거 보내고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보내라고 그러나. 비즈니스 언제 시작했는지 또 등록한 기록 또 판매하는데 셀러스 퍼밋이라고 또 그런 자료 회사 등록한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보내달라는데 뭐 어려운 자료는 아닌데 까다로워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빨리 답을 못했어요. 빨리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스트라이크 써서 라이트닝 페이먼트로 딱 결제하는 거 이거 한번 또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귀찮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미루다가 해야 되는데 하고 제가 마음이 무거웠는데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간단하게 줄였다. 그래? 보니까 이제 뭐 서류 한두 가지 답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괜찮네 하고 제가 얼른 어제 이메일로 답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스트라이크를 통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스트라이크가 이 라이트닝 페이먼트를 좀 더 매끄럽게 이 쇼피파이랑 연결하고 또 다른 여러 사이트와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이트닝 페이먼트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가볍게 매끄럽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라이트닝 페이먼트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웹3 프로젝트 스페이스 앤 타임에 투자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드 투자자입니다. 핵심 주축이 되어서 2천만 달러 모금을 했는데요. 자, 여기가 도대체 뭐 하는 데일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우리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죠. 프루프 오브 SQL이라는 암호화 프로토콜을 통해 비즈니스 로직을 활용하는 이겁니다. 웹3 기반 데이터 플랫폼. 웹3 기반 데이터 플랫폼이라 더 어렵죠.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란 말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웹3 기반 데이터베이스다. 데이터베이스란 건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찾기 쉽게 만들어 놓은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3 기반으로 이걸 하자. 여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디파이 관련 자료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려면 여기저기 막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죠.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걸 한데 모아서 누구나 손쉽게 바로 찾을 수 있게 나는 비트코인 관련 프로젝트에 이런 정보가 필요해. 그러면 그런 정보를 한 방에 딱 찾아올 수 있게 그냥 요청만 하면 바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웹3 기반으로. 그런데 이걸 일반 사용자들이 일반 기업들이라든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이자율이 어떻게 되나 지금 대출을 받으려면 얼만큼 이자를 내야 되나 뭐 이런 거 딱 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또 이자만이 아니고 여러 모든 정보들을 조합해서 모든 데이터를 한데 모은 그런 서비스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 일반 사용자들이 웹3랑 연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오라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니까 날씨 정보라든지 아니면 이자율 아니면 어디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 아니면 또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거래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묶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체인링크가 또 웹 서비스 오라클을 제공합니다. 오라클 하면 체인링크입니다. 여러 다른 오라클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체인링크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디파이들은 다 체인링크랑 연결을 합니다.
믿을 만한 데랑 연결을 해야죠. 괜히 또 다른 데 연결했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 특히나 돈이 걸려있는 디파이는 체인링크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체인링크 미래가 아주 밝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체인링크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체인링크의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서비스를, 미래의 밝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 앤 타임에 어디가 투자를 할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친숙한 DCG,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도 함께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밝은 서비스인 것 같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투자를 한다니까. 그러면 또 이 코인은 또 뭘까요? 코인이 있을까요? 아쉽게 코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소개를 하는데, 내년에 코인이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웹 서비스, 웹3 플랫폼을 구축하려면 또 코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내년 중후반 정도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살펴봐야 할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개발만이 아니고 웹3에 투자도 하고, 또 아까 보여드린 뭐 DCG, 삼성 이런 데서도 함께 모여서 지금 뭔가 척척척척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인의 가격 떨어졌다고 아이고 망했네 할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단기간에 지금 뭔가 수익 실현하려고 이런 거 개발하는 거 아니겠죠. 멀리 내다보고 5년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이렇게 주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개발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에서도 웹3 개발하고 메타버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흐름, 전체적으로 이 암호화폐가 가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들의 코인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비트코인이 폭락 중입니다. 현재 가격 18,500달러 정도. 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엔 어디에 가 있을까요? 부디 다시 좀 올라서기를 바라보는데 불안 요소가 참 많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금리 관련 지표가 될 듯한데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지정학적 위기, 러시아가 어떻게 지금 움직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감이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아무튼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